한국항공우주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1.2%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6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3.23으로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인선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항공기 수요 증가, 항공우주업체 매출도 쑥쑥.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항공기하고 우주산업의 업체는 그 카이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겠죠. 국제 민항기 생산업체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으며 국내 항공 기업들의 매출도 살아나고 있다. 보잉은 민간 항공기를 올해 570여 대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요즘 보잉이 자꾸 사고가 나서 문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어버스가 1위를 올라선 것 같은데 2022년에 566대 대비 141%가 늘어난 800대를 인도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보잉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 에어버스가 더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수요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우주항공인가요? 한국항공우주인가? 항공우주가 맞을 것 같은데 카이는 민항기 기체 구조물을 제작해 납품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항공기 엔진 등을 적극 조달하고 있다. 카이는 올해 기체 부품 부문 매출 가이던스를 9,035억 원으로 제시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분야를 포함한 항공기 우주사업 매출도 올해 1분기 4,433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 본관 건물은 항공우주죠. 그렇죠. 이 순서가 이게 맞죠. 이게 기자가 우주항공으로 썼는데 우주가 먼저면 좋긴 좋겠지만은 한국항공우주가 정식 명칭입니다. 뭐 이게 이제 T-50 경 폭격기 뭐 저기 연습기로도 얘기하지만은 연습기 겸해서 경 공격기로도 우리 쓸 수 있는 거로 한국형 소형 전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뉴스가 있고 드디어 이제 원가액의 손익을 좀 살펴보면은 매출이 7,34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9.8%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제 거자사는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기대치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거지만은 스루프트 회계는 에, 재고가 늘면은 어차피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매출 원가가 한 3%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52.2%, 3% 적은 차이가 갭이 영업이익에는 52.2%가 차이가 난다. 뭐 금액으로 이제 비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게 어떤 에, 그 무슨 이 뭐라 그러죠? 선형 그런 어떤 로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죠. 분석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낍니다. 매출 총익률은 2%가 상승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8.3% 많이 증가를 안 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로는 528억 원이 이익이 나서 139.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2%로서 전년도보다도 3.3%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서도 수주 판매 가격이 좀 상승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루프트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10.2%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19.6%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되지만 원가 회계 손익에서도 느낀 거지만은 수주 판매가가 상승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론도 아니면 두 가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51.5%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7.9%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20.7%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율보다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스루풋율이 아니고 스루풋 금액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TOE 생산성이 1.02로서 전년도 0.8이라면은 스루풋상으로는 작년에는 적자였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70억 흑자로 1분기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상으로는 458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지만은 스루풋상으로는 70억 원이 이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원인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포괄입니다. 계약 자산 포함해가지고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이 6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품보다도 대부분 수주 성격이니까 제공품이 많겠죠. 그 완성되자마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예 제품화 해놓은 것도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재고는 1355억 원이 증가했어요. 계약 자산이 274억 원이 증가했고 계약 부채는 7억 8,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계약 부채를 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많은 게 오히려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부채란 게 부채가 많으면 보통 부정적인데 이 계약 부채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구나. 계약을 해서 이행해야 될 부채액이 장부상으로 이제 이 카운트 들어간 게 1조 7천억이나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거의 차이는 없어요.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뭐 이러면서 그 이 회사 이 장부 스케줄에 잡힌 그 건수부터 뭔가 계약 부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계약 자산이라는 건 사실은 요게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원래 이 계약 자산 회계 원칙이 세울 때는 요거 가지고 좀 매출이익을 훅가시, 일본말 그냥 쓰겠습니다. 훅가시 시키냐고 계약 자산 증가액이 그만큼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데도 흑자를 내게 하는 분식회계 이런 거로 이 구속 수사까지 받은 그런 이 고단함을 겪었던 그런 항공우주가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자산은 이제 포괄 제공으로 스루풋은 인식을 한다는 거.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과 2번 매출원가 재료비가 32.6%가 증가했고 운영경비가 20.7%가 증가했는데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 변동 범위 기준을 요번에 찾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찾았습니다. 요게 마이너스면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어, 이 운영 경비 3,994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476억 원을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3,518억 원. 이것이 총 제조 비용의 대비 48%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7.8%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7.8%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성분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 동일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판매 가격을 가늠할 수는 없는 거죠. 비용 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WCAI는 제가 제품과 제공품만 한 거죠. 비성분도 그걸 줄 알았는데 아까 비성분에 표현되듯이 금액이 크죠.
갭이 그래서 818억 원이나 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에, 그 카이는 항공우주라고 부르기 좀 기니까 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카이는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것만 빼고서 전체 재고자산으로 기준으로 하겠다. 요런 얘기인데 이것도 편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은 기준을 WCAI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러니까 공장 가공비가 배부돼서 들어가는 제품과 제공품만 기준으로 잡아야지, 원재료 같은 게 왜 거기 매출 원가에 들어가냐, 이게 그건 사용액으로 이미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가공비가 배부된 것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좀 그 결과가만 똑같으면은 그만이냐? 과정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든지 다른 편법으로 하든지 결과는 같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론만 주장하는 거지, 과정론의 어떤 적합성 이런 거를 무시한다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과만 가지고 따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정도 중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알기로는. 요거는 뭐 회계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액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정말 단연간 모니터링한 입장에서 보면은 회계 투명성을 거의 처음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 카이 개선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맥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요. 1단계, 2단계는 그 재고자산 변동범위 차이만이지 매출원가는 결과는 같다는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패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약자산에 대해서 저기 현금 흐름표하고 그다음에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증가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계약 자산은 그 41억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44억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233억 원이 나갔으면은 계약 자산이 23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더 했잖아요. 그러면은 41억 원이 더 증가했다 그러면 대손 상각을 했던 거를 다시 환입을 잡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계약 부채는 아주 그냥 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산도 대손상각 이따위 거 좀 잡지 말아라. 매출 채권 성격으로 이 원가 회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제발 대손상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맞춰보면 어떻겠느냐. 대손상각 그 금액이 그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지만은 다른 매출 채권과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 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추적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 운영 경비로서 그 인건비를 가장 중시하게 보죠. 어, 1354억 원이 집행이 됐고 6.6% 증가했어요. 근데 직원 수가 159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간 평균 임금이 1억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넘었지만 한 300만 원 정도 그 연봉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못 올렸어요. 3.3%. 근데 노동 생산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문제네요. 외주 가공비가 34.8%나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도 62.7%가 증가했고, 기술 개발비도 3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얘기는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6회전인데 이 0.2회전이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거의 뭐 8%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은 약간 내려갔네요. 이자 부채.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자 임원층 평가 지표로서 두펑 ROI 정년도에 마이너스 3.8에서 0.4%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이 임원진에 대한 보수도 좀 조금 상승시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투명회계 가정의 그 카테고리 제일 먼저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상승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건 수량으로 회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전투기 한 대, 두 대, 아니면 뭐 항공기 뭐 부품 계약한 거 하나 둘 카운트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그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추이가 어떻게 되냐? 원재료 가격이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카이가 방위산업이니까 자세한 품목 및 재료 관련 사항은 국방 보안 사항 및 영업 기밀 사항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단위가 억 원단인데 이 원재료 구매 실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자기네들이 부르는 명칭이겠죠. 그 기능품이란 게 있고, 그냥 영어로 바이면은 그냥 산다는 뜻인데 아마 이것도 약자일 겁니다. 구매품. 그다음에 RAW, 로우. 이게 이제 보통 그 원재료 할 때 이제 로우 메터리얼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관 자기네들이 그 부르는 용어들이 이 기업 문화가 다 달라서 그쪽에서 만든 용어로 쓰는 거죠. 근데 HW는 하드웨어 같기도 해요. 무슨 요즘은 글쎄 하드웨어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복합재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이 억, 10억, 100억, 1000억, 3,918억 원을 구매했는데 전년도는 1조 그럼 7,330억 원을 구매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2.6%분이 그 원재료를 구매 안 했다. 그러면 있는 재고를 좀 더 썼을 거고 그러면은 단가가 내려갔으니까 이 금액도 줄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품 가격도 역시 그 국가 비밀이죠. 얼마에 판다 이러는 거 곤란한 얘기죠. 이거 오픈되면은 오픈돼도 되는 세상이면 또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수주 잔고를 하는데 이 기초하고 기말로 했기 때문에 회계 기간 개념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억 원을 제가 100만 단위로 다시 풀었는데 요거는 좀 제가 100만 원으로 써야 되는데 기초에 그 연초 24년 초에 21조 7,759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액이 만약 있었다 그러면 추가 매출액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두 가지까지 두 개를 딱 해서 해주면은 현대중공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그 해보면은, 에, 이게 아까 그 7,341억 원 했죠? 그것이 이제 매출 구성이 어떤 게 되나, 이런 거가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방위산업청한테 수주받은 거, 폴란드 등 수출 완제기 수출한 거,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이 방위산업청에서 발주 내는 거 없으면은 방위산업체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수출이 이제 좀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보잉 계열에 납품하는 거,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거, 좋습니다. 그 이런 민항기에 하는 거. IAI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레이 엠브리어 뭐 이런 데가 어디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나가서 이렇게 한 5가지 이 제품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도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국내 발주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도 판매에서 1분기에 19%뿐이 되질 않아요. 그런 건 이것은 그 연말 매출액 예측할 때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분기에 한 거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19% 연간 진도율에 비해서는 19%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 그건 다음 장에 가서 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이런 거를 왜 굳이 하냐 그러면은 어, 회사가 이익이 남고 그다음에 이익이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그런 원인이란 게 우리 그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기업이라는 것도 주주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이놈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비싸게 샀는지 아니면은 물건을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아먹었는지 지 돈들 아니라고 그런 게 걱정일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위산업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개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죠. 자, 1차에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수주 판매가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했고요. 비성분에서도 역시 원재료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경영평가 지표에서도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도 이 입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니까 모든 논리 추론이 맞아떨어져요.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한 거로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 모순 없이 다른 데는 모순이 그 1, 2차에서는 하락인데 그 회전율을 반증시키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증 결과는 국방 보안 상황으로서 입증은 사실상 불가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로 봐서는 그래도 입증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죠. 네. 일단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거 그 1, 2, 3단계 거기에서 패스가 된 거 한 1, 2년 전까지 헤맸어요. 뭐 장관 구속까지 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그쪽 한 2, 3년 뭐 단연간 분석을 해 왔지만은 관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떠들고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야 외국 발주처들이 더 신뢰감을 줄 거 아니냐 이게요. 저는 돈도 안 받고 국내 기업을 지금 홍보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투명합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믿으세요라고 자제 안 속여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참 저도 이런 거는 애국행위라고 스스로 좀 자화자찬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 가공 비율이 올라가지고 그 원재료 가격은 몰라도 인상 요인은 좀 있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은 언노운 알려지진 않은 거죠. 자, 요거 뭐 그냥 제가 한 얘기들 조금 저기 글자로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스루풋은 그 재료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계획할 때도 디커플링해서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회계쟁이들의 신세를 안 지고도 스스로 사업 계획을 독자적으로 짤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이거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로 보면은 연말까지 그 아까 그 매출 비중이 19%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그냥 300% 하면은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한 10%만 더 좀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1 더하기 330%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한 3조 7천억 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 매출액 수준 정도뿐인 되질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 계획이 한 2,273억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의 내역은 요 밑에 총 제조 비용까지 계획을 하고 재고 증감을 감안까지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산출해낸 거죠. 여기 3조 2,818억 원, 3조 2,818억 원 이런 거를 다 역산해가지고 3조 7천억 원 호겠구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뭐 계약상 대부분 뭐 우슬이 있고 복잡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외국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3조 8천억 원에 합시다. 이번에 비행기 한 10대 가져가는데 그럼 한 대에 3,800억. 그렇게 비싼가? 잠깐 말이죠. 어떻게 되든 이거를 뭐 이렇게 그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계획은 2,200억 정도 계획했는데 313억 원이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재고가 늘어나서 그래, 재고가. 그리고 회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을 잘해줘서 그런 거야. 그런데 자금이 요즘에 좀 딸리고 뭐 하니까 재고를 줄이라고 하는 또 위에 방침이 있어가지고 10%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3천억 원짜리가 1천억 원도 안 나와요. 992억 원뿐이 영업이 안 됩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죠. 이 마녀에 걸린 이 세상을 좀 구해드리고 싶은데 참 이걸 어디에 가서 이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가 세계가 워낙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지배하는 세상. 어, 이 스루포트 330% 했습니다. 그런데 요 운영 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지만은 어, 욕심을 내자. 매출 절입이 340% 증가한다고 뭐 작년 아까 그 19%뿐이 안 된다. 그 기준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340까지 좀 올려보자. 그리고 매출 재료비율도 좀 줄이자.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죠. 요 정도 해도 3조 4천억 분이 안 나와요. 자, 스루풋은 또 그렇게 나온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3조 4천억에 싸게 그러면은 전투기를 팔아도 되는겨? 이렇게 돼도 그래도 2,400억이 남는다 이게요. 근데 재고 회전율이 예상 재고 회전율이 포괄 가공비입니다만 2.4 회전할 것 같다 이게요. 이거를 3회 전까지만 올려봐. 그러니까 지금 수주 받고서 그 진행 중인 그 공정품들, 제공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단납기로 해서 그다음에 빨리빨리 그 품질까지 확보하면서 해낸다면은 추가 매출을 인식해가지고 4조 3천억까지 거의 그 9천억 정도를 더 추가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를 버냐? 자, 26.8% 노력을 혼대는 게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7,653억 원까지 돈을 벌어보자. 작년에 3조 7천억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해봅시다. 수주 받은 거 많잖아 지금 빨리빨리 끝내자고. 그리고 더 수주 활동도 하고 이렇게 돈 그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생산도 효과적으로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측한 것은 재고가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스루포트에게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지만 하고 또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게 경험 카테고리상 맞아떨어집니다. 자,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908억 원을 벌었어요. 현금 수익률로 4.1% 전년도 2.9%보다도 한 1.3%가 더 증가했죠. 네. 그리고 EMS 그 사업 활동으로 2,34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78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에 많이 돈이 나가 있겠느냐 하면은 뻔합니다. 재고자산에 묶여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자한테 100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0.1%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이자율이 0.5%인데 이렇게 싸게 그죠? 산업은행이 주니까 또 싸게 좀 할 수 있겠죠? 주인이 산업은행이니까 산업은행이 아니고 수출입은행인가? 맨날 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잉여가 자유현금 흐름으로 제가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만 이익 배당액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1.2%인데 배당률이 2.2%다. 이익이 조금 낮다고 해서 한 100%를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돈 벌면 이익 배당하면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53,800원으로서 2023년 1분기 말보다 6,400원이 상승했고 PBR은 3.23, 2.83이었는데 4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1, 임팩트 2는 미래 가치로 제가 지표를 만든 건데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뭐 50% 올라도 너무 나쁠 건 없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지수가 되면은. 한국수출은행이 그 26.41%, 연금공단이 9%,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 회사가 8.73%,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30.1%인데 이게 그 피델리티까지 포함해서인지 포함했을 거라고 보고 싶은데 맥컬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어, 나름대로 좋은 실적을 낸 한국항공우주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봤는데 간만에 회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런 걸 한국항공우주를 또 관심 있게 제가 분석하냐 그러면 저하고 제약이론 학습 동기가 또 이 이 항공 우주 엔지니어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좀 뭐 관심이 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